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국정원장으로 사실상 국정원을 종북 주사파 무리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던 박지원. 북한 간첩이나 다름이 없는 신용복의 글씨체로 국정원 원은석을 바꾸는데 앞장섰던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우리가 왜 박지원이를 법의 심판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사실상 이 귀순 선원 2명 강제 북송에도 앞장섰던 박지원. 자, 지금 현재 성병 걸린 박지원이가 그 보도를 한, 폭로를 한 매체에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병은 어떤 병인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박지원이를 프리덤 앤드 라이프 매체가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프리덤 앤 라이프는 성병 걸려 대리 처방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본 매체 SNS 차단, 국회의원 선거 또 나가나 라는 제목에서 박지원이가 어떤 자인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재직 당시 성병에 걸려 대리 처방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본 매체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을 했습니다. 본 매체는 전 국정원장의 성병 감염과 대리 처방에 대한 새로운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을 재차 시도를 했지만 박지원 그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략을 바꾸고 본 매체의 SNS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급선회한 것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 같은 심경 변화는 성병 감염과 대리 처방이 사실로 굳어지자 다가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치루어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관리 차원의 사생결단이라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실제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주말 3박 4일 일정으로 완도, 해남, 진도를 다녀왔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목포 출마를 접고 완도, 해남, 진도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게 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와 같은 행보는 대리 처방이라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이를 지적하는 언론의 해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입법부의 일원으로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공천을 신청하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의원 공천 룰의 가장 큰 특징은 파렴치범 등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는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따라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성병에 걸려 대리 처방을 받은 그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진도, 완도, 해남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박지원이가 과연 성병인데 어떤 병일까요? 프리덤 앤 라이프는 단독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걸린 성병은 갈갈이로 알려져 박지원 전 원장 사실상 인정.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2022년 6월 29일 기사였습니다. 여 전의 기사는 이제 6월달 기사였고, 요거는 작년 2022년 6월달 기사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직 시절 성병에 걸려 대리 처방을 받은 약은
세면발이 염증, 속칭 갈갈이. 세면발이 염증을 치료하는 약으로 알려져 그가 감염된 성병은 갈갈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프리덤 앤 라이프 본 매체의 지난 보도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과 해명 요청에 철저하게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A씨는 갈갈이는 더러운 환경 혹은 공중 목욕탕 등에서도 걸릴 수 있는가라는 본 매체 지위에 거의 없다라고 전제하며 갈갈이 균은 음모에 기생하는 균으로 성행위에 의해 이를 보유한 털에서 털로 옮기는 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본 매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성병 대리 처방 의혹이라는 보도를 통해 박지원 전 원장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과 의료법,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본 매체 보도 이후 박지원 전 원장은 15일이 경과한 당시 오늘까지도 본 매체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박지원 전 원장의 행보는 성병 감염과 대리 처방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세간의 여론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어디서 성병에 감염된 것인지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국정원장 공관에서의 접촉에 의한 감염 의혹도 나오지만 그가 애용했다는 국정원 안가인 소공동 롯데호텔 35층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박지원 전 원장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조성은 씨와의 소위 역사적인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 안가 혹은 국정원장 공관에서 성병에 걸렸다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정보 기관 수장으로서는 전후 최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영화와 소설로도 찾기 힘든 소재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본 매체는 프리덤 앤 라이프 본 매체는 박지원 전 원장의 성병 논란뿐만 아니라 국정원장 재직 시절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을 국정원장 공관에 불러 비정기적 모임을 가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퇴임 이후 보이는 정치 활동과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활발한 행보에 메이저 언론들이 10분 활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본 매체는 그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직위를 이용해 사전 정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통일부 출입 기자들의 공식 방문은 가끔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비밀 유지가 생명인 국정원은 기자실 자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본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고 국정원에 관련 입장을 질의했지만 국정원은 다음날 답변 대신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에 대한 감찰 착수를 알렸습니다. 본 매체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소송으로 다툰 두 꼭지의 특정 기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국민적 동의 없이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충성한 사건으로 요약 가능한 보도입니다. 당시 본 매체의 관련 보도들은 정통한 대미, 대북 소식통들의 전원을 근거로 복수 이상의 소식통 확인 과정을 거치며 6개월에 걸쳐
취재한 내용들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의 소송 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법원에 취재 내용 전체가 답변서로 제출된 상태로서 철저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임을 자신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본 매체가 보도한 문재인 30만 톤 쌀 비밀 지원과 북한에서 요구한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위협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지난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라이프 앤 프리덤 앤 라이프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